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손에는 당신이 보내주신 파란 천사의 사랑과 나눔 실천 이야기라는 글이 놓여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새생명복지재단과 이 재단의 공식 자원봉사단, 서포터즈 그룹으로 보이는 파란 천사들의 활동을 다루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재단이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세상을 좀 더 따뜻하게 만드는지 그 생생한 모습들을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좋습니다. 단순 요약을 넘어서 이 활동 방식 뒤에 숨어있는 어떤 전략이나 의미 이런 것까지 한번 파헤쳐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비영리 재단의 활동을 분석하는 것은 언제나 참 의미 있는 작업이죠. 그렇죠. 특히 당신이 보내주신 이 자료는 보니까 공동체 행사, 그리고 국제 구호, 또 소외 이웃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이렇게 한 3가지 정도의 주요 활동 축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아, 네. 크게 3가지군요. 네, 단순히 뭐 좋은 일 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이 재단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사회적 영향력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파란 천사라는 자원봉사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구조와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구조와 효과요. 그리고 이런 활동이 또 지속 가능하려면 어떤 요건들이 필요할까 이런 것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활동, 바로 제1회 파란 천사 걷기 대회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서울 성북역사 운하공원에서 전국의 파란 천사 임원들 그리고 시민들이 모여서 4km 코스를 함께 걸었다는 내용인데요. 4km. 꽤 걸었네요. 네. 이 글에서는 희망을 걷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난치병 완화와 취약계층을 돕는 그런 숭고한 취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냥 걷기만 하는 행사가 아니라 그 참여 자체가 기부로 이어지는 구조라는 점이 좀 흥미롭더라고요. 그렇죠. 이 걷기 대회의 핵심은 바로 참여형 공익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여형 공익 모델이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금전적인 기부를 요청하는 게 아니고요. 건강 증진이라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가치, 그리고 사회공헌이라는 공동체 가치, 이 2가지를 아주 자연스럽게 결합시킨 거죠. 아하. 건강과 나눔을 같이 가져가는군요. 맞습니다. 참여자들은 자기 건강도 챙기면서 동시에 좋은 일에 동참한다는 어떤 만족감, 보람 이런 걸 얻게 되는 거고요. 이런 방식은 그냥 일회성으로 기부해 주세요 하는 것보다 훨씬 참여 동기를 강하게 자극할 수 있죠.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행사에 직접 참여하면서 파란 천사라는 이름, 또 그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뭐랄까 소속감 같은 것도 형성하게 만들고요. 확실히 소속감이 중요하죠. 네. 어떻게 보면 재단의 인지도를 높이고 또 잠재적인 후원자나 봉사자를 확보하는 상당히 영리한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참여형 공익 모델이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이게 또 새롭게 보이네요. 확실히 그냥 돈만 내는 것보다 같이 땀 흘리면서 어떤 목표를 향해 걷는 경험이 더 강한 유대감을 만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요, 이런 행사가 자칫하면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이벤트성으로 끝나기 쉬운데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계속 이끌어내려면 어떤 점들이 더 중요했을까요? 이 자료에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힌트 같은 걸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 자료에서는 그 행사의 결과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과요? 네. 모인 기금이 실제로 난치병 완화와 취약계층에게 잘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 즉, 투명성과 결과 공유가 핵심이라는 거죠. 아, 투명성 중요하죠. 그럼요. 참여자들이 내가 걸었던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어떤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었구나 이걸 알게 될 때 다음번 참여에 대한 동기가 더 강해지고 재단에 대한 신뢰도 깊어지니까요. 네, 신뢰. 그리고 또 하나는 전국의 파란 천사 임원들과 시민들이 모였다는 점. 이게 그냥 단순한 지역 축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전국적인 조직망을 활용하고 있다는 의미잖아요. 아, 규모가 전국적이었군요. 네. 이게 행사의 규모와 영향력을 키우고 참여자들에게도 더 큰 소속감을 느끼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4km라는 거리 설정도 사실 누구나 비교적 쉽게 참여하면서도 완주했을 때 어떤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하게 고려된 부분으로 보여요. 그렇군요. 투명하게 결과를 공개하고 전국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또 너무 어렵지 않게 적절한 난이도를 설정한 거. 이 3가지 요소가 참여자들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주고 또 계속 관계를 이어가게 만드는 뭐랄까 선순환 구조의 열쇠였겠네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걷는다는 행위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가 실제 결과로 이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것. 이게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만든 요인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국내 활동을 넘어서 국외 활동으로 시선을 좀 돌려볼까요? 네, 다음으로 눈에 띄는 건 국경을 넘는 지원 활동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네이버의 온라인 기부 플랫폼이죠. 해피빈. 이걸 통해서 모금 활동을 벌였고요. 아, 해피빈 모금이요? 네, 여기에다가 재단 후원금을 또 더해서 우크라이나 대사관 측에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1차로는 구원 물품을 전달하고 그 이후에 후원금을 전달하는 약간 단계적인 접근을 취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좀 인상 깊었어요. 구호물품이랑 후원금을 나눠서 전달했다는 점이요. 긴급 구호 상황에서는 사실 속도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정말 뭐가 필요한지 파악하고 좀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현장의 필요는 계속 변하니까요. 네. 그래서 먼저 급한 물품부터 보내고 그다음에 상황을 봐서 현금 지원을 한 게 그런 어떤 전략적인 판단의 결과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국제적인 이슈에 자원을 투입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국내의 어려운 이웃들한테는 좀 소홀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재단은 그 균형을 어떻게 맞추고 있을까요? 자료에서 혹시 그에 대한 답도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점이 이 재단 활동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자료에 보면 우크라이나 지원과 동시에 국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생필품 전달 활동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아, 꾸준히요? 네. 국제적인 긴급 구호와 지속적인 국내 취약계층 지원, 이 두 개의 축을 동시에 그리고 꾸준하게 운영한다는 건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둘 다 신경 쓰기가. 네, 이건 재단의 상당한 운영 역량을 보여주는 동시에 국제적인 연대와 지역사회 기여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균형 감각이 중요하겠네요. 물론입니다. 국제 구호 활동은 재단의 외연을 확장하고 더 넓은 지지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실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꾸준한 활동이야말로 재단의 존재 기반을 튼튼하게 하고 그 진정성을 증명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꾸준함이라는 단어가 정말 핵심이군요. 국제적인 이슈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 주변의 이웃을 잊지 않는 그런 끈기. 이게 이 재단의 신뢰도를 높이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사실 국제 구호는 언론의 주목도 많이 받고 하지만 국내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조용하고 지속적인 지원은 그 중요성에 비해서 좀 덜 부각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런 면이 있죠. 근데 이 재단은 그 두 가지를 다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요. 마치 그 이름처럼 파란 천사라는 이름처럼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국내든 국외든 가리지 않고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이 연상되기도 하고요. 정확한 비유이신 것 같습니다. 특히 생필품 전달 같은 국내 활동은요, 당장의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아, 그 이상이라면 어떤? 이게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이웃들에게 우리가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 곁에 있습니다. 라는 아주 강력한 심리적인 지지, 그리고 안정감을 전달하는 행위거든요. 아, 정서적인 지지. 네. 이런 꾸준한 관계 맺음이 쌓여야만 재단과 지역사회 간의 깊은 유대감이 형성될 수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 지원에서 보여준 단계적 접근처럼 국내 지원 역시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재단의 활동이 단지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진정성에 기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국제구호와 국내 지원의 균형 잡힌 활동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활동인데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이 자료를 읽으면서 가장 좀 마음이 움직였던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인가요? 바로 어르신들의 주거 환경 개선 활동입니다. 홀몸 어르신처럼 도움이 절실한 분들의 집을 이 파란 천사들이 직접 찾아가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준다는 내용이에요. 직접 방문해서요? 네, 자료에 보면 장시간에 걸쳐서 집안 내부와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또 폐기물 처리하고 어르신들이 좀 쾌적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정돈을 진행했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거든요. 바로 그 실질적인 도움, 혹은 뭐랄까, 손에 잡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활동이라는 점, 그게 핵심입니다. 손에 잡히는 변화요? 네, 열악한 주거 환경이라는 건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는 문제거든요.
위생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을 높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거기에 사시는 분의 자존감, 또 정신건강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집이 깨끗하지 못하면 마음도 힘들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파란 천사들이 장시간에 걸쳐서 직접 땀 흘려가면서 청소하고 정돈하는 활동은 금전적인 지원이나 그냥 물품 전달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아주 깊은 차원의 문제를 건드리는 것이죠. 아, 그렇네요. 돈으로 해결 안 되는 부분. 네. 이건 단순한 봉사활동을 넘어서서 깊은 인간적인 교류와 연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특히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좀 기력이 없으신 어르신들께는 집안 청소나 폐기물 처리 같은 게 정말 큰 부담일 텐데 누군가 와서 그렇게 정성껏 도와준다는 것은 상상 이상의 위로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근데 이런 활동은 앞서 살펴본 걷기 대회나 구호 활동과는 성격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다른 것 같으세요? 대규모 행사나 좀 넓은 범위의 지원이 아니라 이건 아주 개인적이고 어떻게 보면 깊숙한 차원의 개입이잖아요. 이런 활동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감동적이긴 한데 자원봉사자들의 시간과 노력이 정말 엄청나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걸 계속 지속하고 또 혹시 더 많은 분들에게 제공하려면 어떤 고민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걷기 대회가 넓게 영향을 미치고 인식을 개선하는 활동이라면 이 주거환경 개선은 깊게 파고들어서 한 개인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죠. 넓게와 깊게. 네, 규모는 작을 수 있지만 그 영향의 깊이는 훨씬 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재단이 활동의 다양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다양성이요? 네, 대중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활동부터 이렇게 아주 집중적이고 개인적인 지원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활동을 통해 사랑과 나눔이라는 가치를 좀 더 입체적으로 구현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체적인 구현.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활동은 자원봉사자의 헌신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과 확산성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 네. 자원봉사자 교육이라든지 안전 확보 문제, 그리고 필요한 전문 기술, 예를 들면 정리 수납이나 간단한 집수리 같은 거요. 그런 기술 지원 시스템 같은 것들이 잘 갖춰져야 더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겠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겠군요. 맞습니다. 자료에 보면 충북 단양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서 나눔 한마당이라는 행사를 후원했다는 내용도 나오는데요. 네, 봤어요. 이것도 주거 환경 개선과 마찬가지로 물질적인 지원을 넘어서서 정서적인 교감 그리고 연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단의 철학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걷기 대회는 참여와 확산, 구호 활동은 신속한 대응과 균형, 그리고 주거 환경 개선과 나눔 한마당은 깊이 있는 관계와 정서적 지지. 와, 이렇게 각기 다른 활동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랑과 나눔이라는 재단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고 이 다양한 활동들이 다 모여서 재단의 정체성을 만들고 또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당신이 제공해 주신 이 자료를 통해 살펴본 한국새생명복지재단과 파란 천사들의 이야기는요. 나눔이라는 것이 얼마나 다채로운 얼굴을 가질 수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다채로운 얼굴이요? 네, 재정적인 지원도 있고 구호 물품 전달도 있고 걷기 대회 같은 공동체 행사 참여도 있고 그리고 시간과 노력을 직접 투입하는 자원봉사까지 이 모든 다른 형태의 기여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꾸는 어떤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세상의 온기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활동의 중심에는 어려움에 처한 이웃의 곁을 지키고 함께 살아가려는 그 연대의 마음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파란 천사들의 여러 활동들, 특히 그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던 주거 환경 개선처럼요. 당신의 삶의 반경 안에서
혹은 당신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기부를 넘어서 당신이 직접 시간과 노력을 들여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 제가 직접 할 수 있는 거요. 네, 어쩌면 이미 실천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당신만의 손에 잡히는 나눔은 어떤 모습일 수 있을지 잠시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좋은 질문이네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재단의 활동에 더 관심이 생기셨다면 자료에 언급된 연락처 027-3040이나 웹사이트 koreasm.org 또는 블로그 blog.naver.com/ssm3095 등을 통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얻거나 참여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